안녕하세요. 예산관리 수업입니다. 그죠? 비대면 강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좀 촬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료 보는데 부분 예산 관리예요. 이제 부분 예산 수립 파트 이제 다른 PDF 파일을 교환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봐야 돼요. 뭐 실시간으로 요즘에는 보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띄워놓긴 했는데 화면에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까봐 그런 친구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열어놓고 들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앞에 또 쓸데없는 건 빨리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거 빨리 넘기고. 자, 차례부터 잠깐 보자. 차례는. 자, 차례에 이제 학습 모듈에 판매 부분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생산 부분 예산 수립하고, 간접 부분 예산 수립하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판매 부분 예산이라는 얘기는 매출 관련된 거죠. 생산 부분 예산이라는 얘기는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거였고, 간접 부분은 나머지 제조 간접비 관련돼 가지고 판관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어떤 걸 지침으로 삼아서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학 전공으로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왠지 익숙하죠, 용어가.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 그리고 경영 전략, 마케팅 관리, 생산 관리, 인사 관리, 조직론 뭐 이런 데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조금씩 접목이 될 거예요. 뭐 기억을 더듬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보자. 자, 학습 모듈에 개요돼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고. 자, 외부 환경 분석부터 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방향 잡고 갑니다. 우리 지금 판매 부분 예산을 수립할 거예요. 판매 부분 예산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매출 관련된 거예요. 영업팀에서. 자, 그때 환경 분석부터 한번 해보자. 1-1에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돼 있다. 자, 필요 지식이라 돼 있죠. 그죠? 시장 환경 분석이라 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그러죠. 그죠? 자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최적화시켜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사업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 기업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의미한다더라. 그죠? 경영학 원론 시간에 뭐 비전,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좀 해봤을 거예요. 자, 밑에 기업의 전략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 있고 기업 전체 수준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부문 수준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더라.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서는 경쟁 우위,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 전략, 그리고 비용 우위, 가격 전략, 차별화 우위, 차별화 전략 그런 게 있고 기업 전체 수준의 전략에서는 사업을 다각할 거냐, 수직적으로 통합을 할 거냐, 아웃소싱을 줄 거냐, 해외 시장에 진출할 거냐, 전략적 제휴나 합작을 할 거냐, 그리고 혹은 이미 특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할 거냐, 그죠? 그런 전략들이 있고 부문 수준의 전략에서는 판매 부분의 전략이 있고 생산 부분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간접 부분의 전략이 있다. 그 중에 판매 부분의 전략이란 그 줄 끝에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목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의미한다더라. 일반적으로 판매 전략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완전 다르겠죠. 그죠? 자, 삼시분석이란 말이 나온다. 삼시분석. 삼시분석이란 해당 자사의 능력에 대한 분석. 그죠? 컴퍼니, 경쟁사에 대한 분석, 컴피티터,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분석, 커스터머를 의미한다.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경영 전략이나 이런 수업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삼시, 그때 컴퍼니, 그죠? 그리고 커스터머, 그리고 하나 컴피티터. 그러면 삼시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자,
하나씩 잠깐 볼게요. 3C분석이란 해당 자사의 능력에 대한 분석, 경쟁사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때 기업의 능력에 대한 분석이란 해당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컴퍼니, 자사에 대한 능력 분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사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다. 자사의 역량. 그 자사의 역량은, 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지, 뭐 그런 것들, 그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가 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요즘에는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기업 문화도 자사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란 경쟁사의 뭐 생산 능력, 제품 시장 점유율, 판매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사, 고객이 누구인지도 참 중요하지만 경쟁사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경쟁사가 우리 회사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 단점이 있을 거고 비교 우위로,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그 핵심 역량, 현재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죠? 그게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경쟁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쟁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잠재적 경쟁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사의 역량을 잘 살려가지고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좋지만, 따라서는 경쟁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사가 만약에 따라갈 수 없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죠? 피해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얘기다. 자, 나중에 되면 또 나올 거니까.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분석이란 해당 제품에 대한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주요 고객의 특성과 속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주요 대상으로 삼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죠?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CRM 이런 거 들어봤죠? 고객 관리, 그죠? 고객 관리 전략이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주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누군지 타겟팅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 CRM이라는 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경영을 따라가야 된다. 그죠? 3C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자사, 고객, 경쟁사 이래가지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사전에, 그죠? 판매 예산을 짜기 전에 외부 환경 분석을 할 때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박스 2번에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 환경 분석. 자, 외부 환경 분석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외부적 환경을 의미한다더라. 그때 그 기업의 외부 환경은 크게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산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서 일반적 환경이라고도 한다더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 그때 말하는 정치적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 제정이 된다든지 규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변동을 치고 있는지, 실업률 이런 것들. 사회적 환경이라는 얘기는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그죠? 그리고 기술적 환경이라는 거는 R&D 투자 수준, 신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이런 걸 하더라. 자, 밑에 일반적 환경 분석, 그죠? 일반적 환경 분석, 방금 여기서 얘기한 거시적 환경 분석,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나 환율, 금리, 실업률, 인구, 물가 상승률, 국민 총생산, 그죠? 자,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죠? 그럼 따라가야지. 그죠? 이걸 그냥 거시적 환경이라고 표현한다. 그 밑에 줄에 자사 제품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한다. 자, 제일 밑에 단락에
산업환경은 자사가 속해 있는 동일 산업 내에서 고객이나 제품이나 기술 수준이나 보유 자원이나 경쟁 정도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더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외부 환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외부 환경. 자, 외부 환경을 보면 거시 환경이 있고 산업 환경이 있다더라. 거시적 환경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 부분들, 그리고 산업 환경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동종 업계의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더라. 그죠? 자, 밑에 1번에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거 공부 다 했었을 거예요. 예, 그냥 기억만 더듬는다 생각하고. 기억만 더듬는다 생각하고. 자, 산업 구조라는 거는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환경 요소 중 하나라더라. 산업구조 분석이란 경쟁자, 공급자, 고객과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 의하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수익률은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 잠재적 진입자, 대체제, 산업 내 경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더라. 그래서 뭐 밑에 그림 1-3에 산업구조 분석 모형 돼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시킨 거예요. 그죠? 산업 내 경쟁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대체제도 있고 구매자도 있고 잠재적 진입자도 있고 이 산업구조를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주 초점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수학 분석은 많이 들어봤죠. 수학 분석. 기업은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스트렝스, 그죠? 강점, 위크니스, 그리고 약점, 그죠? 그리고 경쟁사, 고객, 시장, 산업 환경, 거시 환경 등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opportunity, 그죠? 기회, 그리고 threat, 위협. 그래서 뭐 수학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게. 강점이란 경쟁사와 비교해서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약점이란 경쟁사와 비교해서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으로 통해 도출되는 기회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사에게 유리한 기회 요인은 뭔지, 그죠? 그리고 위협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사에게 위협적인 요인은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라더라. 그죠? 그래서 밑에 그림 1-4에 보면, 그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래가지고 수학 분석을 해놨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래가지고. 그죠? 위에 한번 보고 갑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죠?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SO 전략이라고 돼 있죠. SO 전략이라는 얘기는 내부 환경적으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는 기회가 있대. 그러면 자사의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해서 그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은 방안 아니겠느냐? 그죠? 그 ST 전략이라는 건, 그죠?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위협이 있대. 그러면 그 강점을 이용해서 위협을 회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죠? WO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는데 외부 환경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기회래. 그럼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지. 그죠? WT 전략이라는 거는 약점이 있는데 시장도 상황이 별로 안 좋대. 그러면 그냥 회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죠? 뭐 한다고 생돈을 들여가지고 그 약점을 보완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오늘 강의는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 경영 전략, 그리고 조직론, 인사론, 뭐 행동론, 또 뭐 있어,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데서 배웠던 전략, 누구의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 스텝 모형이라고 돼 있죠. STEP 모형이라고 있어요. 자, 스텝 모형은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모형 중에 하나인데 특정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시장을 둘러싼 거시적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죠? 거시적 환경, 우리 주변에, 그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할 거다. 그죠? 그래서 스텝 이래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면, 왼쪽에 사회 문화 환경이라고 돼 있죠. 사회 문화 환경, 소셜. 그리고 특정 산업이 있고, 오른쪽에, 밑에 거시 경제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거시 경제 환경. 이게 이카노미.
그리고 기술 환경이라고 돼 있죠. 그죠? 기술 환경. 그죠? 기술 환경이라고 돼 있는 거 위에 정보 기술, 기술 발전 가능성, 이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책 규제 환경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폴리티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EP 특정 산업이 있어. 이 산업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들인 거야. 그래서 STEP 모형이라고도 해요. 네, 여러분들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책에는 일반적으로 PEST 모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어쨌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 모형을 도출하는 이유는 거시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때 거시적 환경에는 사회 문화 환경, 거시 경제 환경, 정책 규제 환경,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분석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한 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분석을 하는 거. 됐죠? 자, 밑에 제품 수명 주기 분석 모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제품 수명 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라이프 사이클이 참 짧죠. 그죠?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또 기술을 하나 탑재해 가지고, 그죠? 또 새로운 신제품을 내고, 앞다퉈서 막 내죠. 앞다퉈서. 그나마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재 중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정해진 기간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차예요, 차. 일반적으로 신차들이 출시되는데 7년 정도 걸려요, 7년. 물론 7년 동안 그러면 구식의 차를 계속 팔 수는 없겠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키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체인지 되는 거는 7년에 한 번씩 체인지가 돼요. 근데 그 전에 3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변경을 반영을 한 차들이 또 출시되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년이 차량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것 중에 소비재 중에 차를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더라. 어쨌든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의 모양에 의하면 산업은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 또 그림 보여줘야지. 그죠? 도입기에는 투자한 금액이 많겠죠. 성장기. 그때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꾸 물건을 더 찍어내겠죠. 그죠? 성숙기가 되면 이때 수익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쇠퇴기가 되면 서서히 다시 또 수익이 떨어질 거고. 그죠? 이게 제품 수명 주기 분석 모형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산업의 외부 환경 자체가, 이 경제 시장 자체가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다. 자, 8페이지 밑에 수행 내용도 있죠. 외부 환경 분석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에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서 글로벌 거시 환경을 분석한다. 지금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산업 분야별로 협회가 있는지, 공사, 언론사,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연구소, 그죠? 이런 데에 분석 보고서 1차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아니, 이런 협회나 외부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뭐 한다고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할 능력도 없을 거고, 인력도 부족할 거고, 그죠? 거기서 분석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 1번에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을 분석을 한다더라. 그죠? 글로벌 거시 환경 분석 기법으로 ETRIP 분석을 활용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ETRIP 분석은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글로벌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하나씩 써줄게. ETRIP.
이카노믹을 얘기하는 거지. T는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R은 로우 머티리얼, 원자재. 그리고 I는 인더스트리,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 P는 political, 아까 정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이거예요. 뭐, 이코노미. 그죠? 국내외 이제 경제 환경을, 그죠? 분석을 해보는 거고. 저기 트레이드는 뭔데? 국제 교류라든지, 아니면 금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좀 살펴보는 거고. 로우 머티리얼은 원자재 시장을 좀 살펴보는 거고. 인더스트리드, 이 산업이, 글로벌 산업적으로 환경이 어떤지 보는 거고. 폴리티컬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산업의 정치, 그죠? 규제,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 그 얘기겠죠. 하나씩만 볼까? 자, 괄호 1번에 경제 예측 분석을 실시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으로 국제 금융 트렌드, 그죠? 국제 금융 트렌드, 그죠? 국제 환율 변동,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괄호 2번에 국제 무역의 동향, 그죠? 트레이드 얘기하는 거지. 그죠? 무역 교역의 규모라든지 협정, 품목, 이런 동향을 좀 분석을 한다. 괄호 3번에 로우 머티리얼 얘기하는 거지. 원자재 시장 환경을 좀 분석을 한다. 괄호 4번에 인더스트리얼 얘기하는 거지. 그죠? 글로벌 산업, 트렌드 환경을 좀 조사해가지고 유망한 산업이 뭔지, 그죠? 그리고 쇠퇴하는 산업이 뭔지, 이런 트렌드를 좀, 추이를 조사를 해야 된다. 괄호 5번에 이제 정치 환경이라고 돼 있죠. 그죠? 세계 정치의 변화, 그죠? 이념 대립, 이런 것들, 냉전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좀 파악을 한다. 아까 봤던 STEP 스텝 분석과 유사하죠. 그죠? 유사한데,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 무역이라든지, 생태학적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대. 그러면, 이 분석 기법을 조금 더 많이 쓴다. 스텝 모형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는 기법이다. 국제 무역이라든지, 생태학적 환경 변화에 생태학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에 스텝 분석보다는 요거를 부차적으로 조금 더 많이 쓰는 기법이더라. 자, 그다음 이번에 기업의 사업 환경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기회, 위협을 파악을 한다.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3번에 통찰력 있게 사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더라. 자, 밑에 박스 2번.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중에 국내 거시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자. 그죠?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중에 이제 기업의 국내의 거시 환경을 분석을 해 본다. 거시 환경을. 자, 지금 이건 지금 봤던 ETRIP는 글로벌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글로벌 거시 환경. 그런데 지금부터 볼 국내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거 있죠. 요거는 STEEP라고 불러요. STEEP라고 불러요. 요건 글로벌 거시 환경 분석할 때, 이거는 국내 거시 환경을 분석할 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맨 밑에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중에 국내 거시 환경을 분석해 보자. 요소별로 국내 거시 환경을 분석 수행을 한다. 국내 거시 환경 분석을 할 때 사회 문화적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죠? 사회 문화적 환경을 분석하고, 이게 소셜이에요. 뭐야? 그리고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고, 이거라고, 그죠? 테크놀로지.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생태학적 환경도 분석한대. 생태학적 환경이라고. 이컬로지컬.
그리고 경제 환경을 분석하네. 이코노미. 그리고 정치적 법규적 분석. 정치적 법규적 분석. 그죠? 포리티컬. 인구 통제학적 분석, 뭐 자연 환경 분석, 이것도 다 이컬러지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학적 분석. 그죠? 이런 것들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씩 보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을 수행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이걸 읽기 전에 미리 잠깐만 얘기해 주면 결국 이게 이제 STEEP, STEEP 이 분석 모형은 방금 봤던 그죠? ETRIP 이 모형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게 이제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게.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걸 학자에 따라 가지고는 이컬러지컬이라고 안 하고 인바이런먼털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 환경 그리고 생태학적 이런 변수 주변에 거시적인 요인들도 조금 고려를 하는 분석 방법이 STEP 분석 방법이다. 그게 차이점밖에 없다. 생태학적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런 변수도 같이 고려를 한다. 그래서 날씨나 환경오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아토피가 걸린다든지 자외선이 증가한다든지 뭐 온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변수로 넣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자. 우리 회사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사회문화적 환경을 분석을 한다더라. 가에 해당 기업의 사회 환경 분석과 관련해서 속해 있는 사회 특성을 분석을 한다. 교육 수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들어간다. 나의 첫 번째 줄 끝에 문화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 선호 가치, 지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나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 파악을 괄호 2번에 신기술, 기술 혁신, 정보통신, 기술 트렌드 등 기술적인 환경 등의 분석도 수행을 한다. 가에 그 환경 분석을 할 때 긍정적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그죠? 그리고 경제적 복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공해 그리고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분석을 한다. 다에 기술의 수명 주기에서 신기술 대체 시점으로는 기존 기술로 성능이 한계에 도달한 시점,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시점 등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 기술 환경에 대해서 대응 반응을 수립하겠지. 근데 그 밑에 기술 연구 개발과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거나 기존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쇠퇴 또는 철수 사업과 새로운 유망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한다. 괄호 3번에 해당 기업의 사업 환경 분석에서 생태학적 분석이 필요한 사업 환경 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환경 문제와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 분석도 실시한다. 요게 포함이 돼서 STEEP 분석과 그리고 ETRIP 분석의 차이점이 확인이 드러난다더라. 자, 그리고 괄호 4번에 그죠? 경제 환경 분석이죠. 첫째 줄 끝에 뭐 금융 트렌드라든지 경제 동향, 물가 변동, 소비 트렌드 이런 거. 그죠? 가에 보면 소비자 소비 패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에 보면 현대 시장의 소비 환경,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 요소도 다 고려를 한다더라. 그죠? 어떤 것들이 해외 경제 요소인데 밑에 있잖아. 뭐 GDP 성장률, 국가 신용도, 그죠? 국가 재정, 뭐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그죠? 경제적 요소에 해당을 한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5번에 자, 이제 해당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정치 법규 환경에 해당하는 산업 및 시장의 정책과 제도적인 환경 분석을 수행을 한다더라. 그죠? 정치적 안정이 잡혀 있느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잡힌 뭐 미얀마 같은 데 있죠. 그죠? 뭐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리고 있느냐? 기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느냐? 제재를 가하느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괄호 6번에 인구 통계 환경 분석을 수행을 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인구 통계 환경.
그죠? 다에 보면 주요 인구 통계 환경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다더라. 그래서 다의 그 인구 통계 환경의 추세가 우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더라. 그죠? 소비하는 계층이, 그죠? 연령대가 자꾸 낮아진다더라. 그래서 10대도 주 소비층이 됐다. 20대뿐만 아니라. 그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잡은 30, 40대가 주요 소비층이었는데 이제 그 주요 소비층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더라. 특히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노년세대가 점점 많아진다. 이 노년세대들이 실버 시기에 남아있는 그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또 급부상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인구 통계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각 계층에 혹은 성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죠? 거기에 도움이 되겠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밑에 2번에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국내 거시 환경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거시 환경 분석은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숫자로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적인 기회와 위험 요인만을 측정하거나 전망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단기적이거나 제한적인 예측으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죠? 가치 판단 개입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죠? 분석을 할 때는 가치 판단 개입 여지가 항상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3번을 읽어볼 필요 없고 밑에 박스 3번 외부 환경 분석부터는 잠깐만 끊었다가 하시죠. 잠깐만 끊었다 하겠습니다.